어느 슈퍼에서는 150엔 플러스 세금, 어느 가게는 160엔 세금 포함. 어느 가게가 싸? 계산해야 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제 곧 이제 일본 내에서 다가올 일이기 때문에 점점 화제가 될걸, 이 얘기는. 그렇죠. 뉴스는 나왔는데 많이 화제가 되고 있지 않지만 지금은 앞으로.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것 때문에 짜증난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일본 한번 와보신 분이라면. 그렇죠. 일본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아마 이거는 아마 짜증날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인 저도 그런 일이었어요. 왜냐고요? 참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내용을 얘기하는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제품의 가격을 맞추시오. 옷 하나 990엔 플러스 세금. 이 옷은 얼마일까요? 뭐 사람들마다 이제 뭐 들으면서 이제 뭐 가격이 뭐 여러 가지 천차만별일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1089엔네요. 맞아요. 엄밀히 말하면 1089엔입니다. 이게 기간 한정 990엔. 짠 것이로 플러스 세금. 어떤 세금? 소비세. 한국으로 치면 부가가치세. 같은 느낌으로 이게 붙는데 최근에 일본 소비세가 10%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최근에 봤으면 10%가 붙는다고 생각을 할 거고 이거를 몇 년 전에 봤으면 8%, 그 몇 년 전이면 5%, 그 몇 년 전이면 3%. 정말 옛날이면은 야 이거 소비세가 없는데 이건 뭐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일본에서 이 가격을 표시할 때 소비세라는 것 때문에 어마무시하게 짜증납니다, 이게. 지금은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게 이거 옷이라서 10%죠. 그렇죠. 옷이라서 10%인데 식품이면 8%. 식품이면 그러니까 먹는 거 그러면 8%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달라요. 이것 좀 한 번에 좀 그지? 전체적으로 계산해가지고 말이 표시하면 되는데 왜 이딴 식으로 표시를 해라고 느끼시는 분이 있잖아요. 맞아요. 일본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몇 년 동안 그렇게 제발 좀 불편하다. 소비세 포함으로 좀 써주지 왜 있다고 써가지고 이게 가게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소비세는 자기들이 고객에게 받는 게 아니라 이건 국가가 받는 거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갈취하는 거는 990엔이니까 이거는 우리랑 관계없단 말이에요. 장사 입장에서는. 틀린 말 아닌데 고객 입장에서는 니한테 내는 게 국가에게 올라가는 소비세로 들어가니까 너한테 내야 되는 총액을 표시하라. 이 말이 더 그 일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가게 주인분 입장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11,000원보다 10,000원이라고 써 있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싸게 어필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런 퀴즈를 냈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일본도 지금 조금씩 화제가 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짜잔. 총액 표시 의무화가 부활. 2021년 4월 1일부터. 드디어 왔다. 지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예,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 선택할 수 있어요. 사업자가. 근데 이제부터는 총액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 맞아요. 이 내용 자체가. 이게 뭐냐면은 일본 국세청 사이트인데 여기에 총액 표시 의무화라고 이미 있어요. 이미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아니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 그럼 얘들이 위법한 건가? 법 어긴 건가?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총액 표시 의무화가 있는데 이거 쭉 내려가잖아요. 뭐 보면서 이 나죠. 총액 표시 의무의 특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소비세의 원활하고 적절한 정가의 확보 및 사업자에 의한 가격표 분류 등 업무 부담을 배려하는 관점에서 총액 표시 의무의 특례로 언제까지? 2021년 3월 31일까지. 이거 봐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4월 1일부터는 이 법이 어떻게 특례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대로 총액 표시 의무화가 실행이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두고 법을 실행하기 전에 좀 이제 완충제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소비세가 5%에서 8%가 되고 8%에서 10%가 되는 매직. 예. 그래도 오삼 이렇게 뭔가 플러스 세금이라는 표시는 원래는 제가 학생 때까지는 다 포함이었어요. 표시는. 어느 순간부터 플러스 세금이라는 표시가 돼서 너무 불편. 그리고 다시. 그렇죠. 이게 왜냐면은 마킹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가격표 이런 거 이제 그 관련해서 만드는 기업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총액 표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써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거듭되는 소비세 증세 역사. 그러니까 일본에는 기존이잖아. 1989년 4월 1일 엄밀히 말하면 이 이전에는 소비세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품 살 때 흔히 말하는 부가가치 상품 치면 그게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비세를 도입하기 시작한 거야. 이제 돈을 뽑겠다 이래가지고 세금 좀 주겠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게 한 번 세금 도입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돈 뽑기 쉬워요. 사람들한테. 그렇죠. 그래서 89년에 3%, 97년에 5%, 2014년에 8%, 그리고 2019년 10월 1일부터 표준세율 10%, 경감세율 8%. 이 경감세율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먹는 거 있잖아요. 일반 소비재 이런 거는 이제 8%인데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 가전제품 산다. 이러면 그건 10%. 이게
간접세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부자든 서민이든 똑같이 물건 살 거 아니야. 부자도 편의점 가서 도시락 하나 사 먹을 거고 콜라 사 먹을 거고 서민도 사 먹을 거 아니야, 콜라. 그런데 내는 세금 똑같은 거야. 밖에 붙어 있는 거라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일본 내에서 이런 게 소비세가 올라가다 보니까 서민들의 부담이 엄청 커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항상 논란이 돼요, 이것 때문에. 예.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일본 정권은 바뀌더라도 지들이 밀고 가는 거예요. 야, 이거는 우리는 뽑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비세를 왕창 뽑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느끼는 거, 예를 들어 제품 가격 자체가 예전보다 좀 물가가 올랐다고 느끼는 게 이런 세금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느끼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같은 물건 받더라도. 왜냐? 아까 이런 것처럼 표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분명히 예전에 똑같이 이렇게 표시가 됐었는데 어떨 때는 5%였다가 플러스, 예전에 지금은 10%잖아. 그러니까 간접상 5%의 가격 상승을 느끼는 거예요. 물가 상승을 일본 사람들이. 그리고 예전에는 세금 포함된 가격으로 그 많은 가게들이 판매했었으니까 예전에는 990엔으로 살 수 있었는데 라는 감각도 있고 느끼는 거죠. 이것도 사업자들이 얼마나 항의했겠어. 야, 이 정부가 올리는 건 알겠는데 고객 입장에서 이게 다 포함된다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소비세 인상에 둔감한 사람들은 와, 이 기업 이번에 가격 올렸네. 아, 물가 올렸네, 이 가게. 덤탱이 씌우네. 이렇게 느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물건 판매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흔히 말하는 죄인이 된다. 그러니까 정부 니들이 증세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이거 분리해가지고 있잖아. 우리는 이렇게 받아먹는데 나머지는 정부가 받아먹는 거니까 따로따로 하게 해주세요. 이래서 그럼 완충기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끌고 온 거야. 그런데 이제 10%가 되고 이제 대충 알잖아. 그러니까 야 이제 의무화 만들어놨으니까 옛날에 정한 완충기한 이제 끝났어. 이제부터는 다 알짤 없이 총액으로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런 거, 이것도 일본 흔히 말 낚시거든요. 컴퓨터 부품 하드디스크 가격이야, 이게. 7,600엔 글씨를 크게 적어놨어. 1,839엔 가격 크게 적어놨어. 근데 옆에 한자로 적어놨잖아요. 세금 별도.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일본 사람들은 아는데 해외에서 오는 특히 말하면 영어권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일본에 봤어. 와, 일본은 PC 부품 가격이 이렇게 저렴해? 하나 사볼까? 삑 호객님 플러스 10%입니다. 표시랑 다르잖아. 적어놨는데요, 세금별도. 이런 트러블이 일본에서 엄청 많이 있었어요. 이게 왜 특히 일본어를 인지하지 못하는 외국인부터 해가지고요. 왜냐면 외국인분이면 일본 세금 몇 프로요는 관심 없죠. 모르잖아요. 또 뭐 텍스프리가 된다고 하지만 그것도 텍스프리 되는 가게라든지 금액에 따라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뭐 텍스프리 신경 안 쓰고 저거 싸네? 해볼까? 이러다가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런 거 얼마나 악랄해. 예를 들어 이게 8%야 봐. 1,839엔에 세금 8%로 쳐봐요, 옛날에. 그럼 이거 계산할 때 해가지고 이제 가는 거야. 왜냐면 계산대 가기 전까지는 내가 암산해야 되거든. 내가 계산기로 계산하지 이상 그 물건의 정확한 가격을 모르니까요. 너무 불편했던 거야. 그래서 소비자가 이런 불편함을 이제 없애고 좀 이제 대충 이제 일본 사람 아니까 10%로 이제 뭐 들어간 거 아니까 이런 식으로 2021년 3월 31일까지는 지금까지는 가능했어. 9,800엔 플러스 소비세.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은 9,800엔 플러스 소비세 980엔이 포함된 1,780엔입니다. 라는 이게 둘 다 오케이였는데 이제부터는 안 된다. 낚시, 소비세를 뺀 가격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는 아웃이다. 라고 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한 게 오히려 이상하죠. 저도 그런 동감입니다. 솔까말. 맞아. 원래 이게 맞아요. 어떤 제품이 계산대까지 갈 때까지 가격을 모른다는 게 말이 돼? 근데 이게 반대말로 여러분 있잖아요. 일본에서 제가 있으면서 스킬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어떤 스킬이 생길까? 일본 슈퍼에서 물건을 사. 대부분의 슈퍼가 소비세 따로로 표시된 슈퍼가 많아요. 왜? 다른 슈퍼랑 경쟁이잖아요. 예를 들어 고기 가격 100g당 얼마인데 다른 슈퍼는 100g당 예를 들어 뭐 소고기 150엔인데 이 슈퍼는 뭐 165엔 이렇게 포함되네? 왜? 이거 가격 포함되니까. 그럼 안 돼. 손님이 안 와. 그러니까 다른 슈퍼랑 가격 경쟁도 해야 되니까 우리도 세금 별도로 슈퍼에 있는 것도 그런 슈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게마다 다르니까 어느 슈퍼에서는 150엔 플러스 세금, 어느 가게는 160엔 세금 포함. 그런 것도 있어요. 어느 가게가 싸? 계산해야 돼. 150엔 플러스 세금이 쌀지 160엔 세금 포함이 쌀지 계산을 해야 돼. 잠깐만 이거 지금 특히 일본은 일반 세율이 10%이면 슈퍼에서 사는 이런 콜라 같은 거는 8% 경감 세율이 들어간 8%로 계산하면은 15 곱하기 8은 12. 그러니까 150에 12를 하면 162. 160 여기도 비싸네. 160엔 가서 사자.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런 귀찮은 걸 할까로 느끼잖아요. 근데 일본도 진짜 뭐 서민생활 할 때 있잖아요. 장 볼 때 이게 은근히 큽니다, 여러분.
나중에 최종 가격에 지금 같으면 플러스 8%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뭐 한 3만 원어치 사면은 8%면 2,400원이잖아. 우리나라 돈으로.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 세금 들어가냐 마냐에 따라서 그지? 뭐 아이스크림 하나, 뭐 과자 하나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살 수 있는 품목 하나 더 살 수 있까 살 수 없다가 바뀌기 때문에 이걸 은근히 계산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게 낚시가 많아요. 우리 슈퍼가 최저가입니다. 이야, 뭐 하나 얼마? 밑에 조그만 글씨로 플러스 세금. 이런 식으로 낚시하는 친구도 많고. 예. 가지각색이에요. 가면은 진짜. 알고는 있는데 알고도 속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그런 마케팅을 치고 있으니까 현재 일본에서. 그런데 그게 없어진다. 드디어 정상화가 되는 겁니다. 정말 편안하네. 정말 편안해. 좀 마음 편하게 이제 박간의 오상이 지금까지 슈퍼 다니면서 암산했던 그 추억이 이제 어디가 진짜 추억성 얘기로 바뀌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막 다시 돌아왔다요. 그렇죠. 응. 좀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씁쓸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머릿속에서 콜라를 집을 때 지금 여기 있는 이 가게인 콜라 가격이 더 싼 건가? 이러면서 이제 자동적으로 암산 기능이 돌아갔는데 내 회전이 약간 둔해질 수가 있겠네요. 예. 요시.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흔히 말하는 가격 상승을 자기들이 억제를 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이제 2큐파, 2큐파, 3큐파라 해가지고 뒷자리가 있잖아요. 980엔 아니면 98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제품은 예를 들어 아니면 이 음식은 2000엔 이하보다 1980엔 이하가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앞자리가 다르잖아요. 지금도 이게 상당히 유효해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표현할 때는 가능했잖아. 이거는 이거 똑같이 나오죠. 9,800엔. 만엔이 안 돼. 이 제품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어필할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소비자 느끼기에는, 만엔이 넘네? 마케팅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이게 하느냐. 그 자체가 뭐 각종 업체, 이렇게 가격대를 구성해 둔 거 있잖아. 앞자리를 좀 바꿔가지고 사람들에게 좀 약을 팔고 싶었던 뭐 음식점부터 해가지고 그런 데는 조금 이제부터 4월 1일부터 일본에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되죠. 이거 뉴스를 안 보는 일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보면은 분명히 느낄 거예요. 가격 올라는 일이에요. 옛날에는 큰 글씨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제 큰 글씨로 이렇게 적어야 되잖아. 그런 식으로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뭐 아까 말한 가격 레벨을 다 바꿔야 돼요. 이제부터 레벨을 바꿔야 돼요. 뭐 레벨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소비 느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길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당연한 걸로 돌아오는데, 그지? 이상했던 거에서 당연한 걸로 바꾸는데 오히려 더 혼란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좀 상당히 좀 씁쓸한 거죠. 일본 내에서는. 어쨌든 뭐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본어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골칫거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조금 다행인 뉴스일 수도 있겠네요. 예.